자, 재무고민 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건가요, 두 분? 네, 오늘 재무고민 상담소 주제는 보험료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보험료가 부담돼서 걱정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래저래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허리끈 졸라맬 방법을 찾으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잘 그 방법을 들어보시고 우리 집 보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재무고민 상담소 주제가 보험료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 그러니까 두 분이 실제로 상담을 하실 때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방법,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 거잖아요. 그럼 오늘 잘 듣고 스스로 그 기준을 세워보는 데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부담돼서 걱정이신 분들 귀 쫑긋 하셔야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특약 삭제하기입니다. 보험증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의외로 굳이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특약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약이 많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특약을 잘 골라내 삭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보험 상품이 특약 삭제가 가능한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험증권을 딱 보면은 보험증권의 주계약 혹은 기본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삭제가 불가능하고요. 이거를 제외한 특약들은 일반적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특약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건데 나한테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 요거를 소비자분들이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불필요한 특약을 골라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그 증권에 보면 보장 금액을 보시면 보장 금액이 50만 원이 넘지 않는 특약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특약들은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나 가입을 안 해서 보장을 못 받나 큰 차이는 없겠죠.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골절이 되면 10만 원 받는 골절 특약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는 이걸 가입했고 쭈디는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공교롭게도 저와 쭈디가 둘 다 골절 당한 거죠. 물론 이제 쭈디랑 저랑 치고받고 싸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시겠다. 네네네. 오케이. 제가 질 것 같아요. 네. 저는 골절 진단비 10만 원을 받고 쭈디는 10만 원을 못 받게 됐어요. 쭈디 골절 진단금 10만 원을 못 받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치고받았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받는 거보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다고 10만 원 못 받았다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는 처리가 될 거고 뭐 골절 진단금 10만 원?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바로 이런 특약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특약인 것입니다. 예, 보험 가입 시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받는 암 진단 특약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걸 가입했는데 우리 김수영 팀장님은 이걸 가입을 안 했어요. 고마워요. 속이 그런데 후련하네. 역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이니까. 네, 정말 저희 둘 다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받고 우리 김수영 팀장님은 5천만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우리 김수영 팀장님 어떨 것 같으신가요? 왜 이런 건 저죠? 쭈디도 있는데. 네. 참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꾸.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저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데요. 우선 당장 수술하게 되면 일을 못 하게 되고요. 그치. 그리고 제가 꼬박꼬박 가져다 주던 생활비 문제가 우선 제일 크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모아놓은 돈에서 까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반대예요. 예,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가정으로. 야, 이런 특약들은 일단 암 같은 특약들은 절대 없애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는 불필요한 특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송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하고 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특약이 꼭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특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불필요한 특약을 골라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오늘은 먼저 불필요한 특약을 골라내는 대략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불필요한 특약을 구체적으로 골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전문가를 만나보기 전에 증권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애야 할 것들이 보인다. 그렇다면 아시죠? 줄일 곳이 있구나.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혹시 모르는 좋은 특약, 지금은 없는 괜찮은 특약일지도 모르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만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뒤가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무료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험료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보험료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감액 완납입니다. 뭐라고요? 감액 완납이죠. 아하, 감액 완리? 아니고요. 네. 이건 뭐 저희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 보험료는 막상 부담이 되는데 가입한 지 오래돼서 이걸 깨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애물단지 보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감액 완납인데요. 네. 보장 금액을 줄여서 보험료를 완납 처리하는 거죠. 네, 쉽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계약 1억 원을 보장받는 종신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20만 원씩 20년을 내면 납입이 끝나게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5년을 냈는데 앞으로 5년 낼게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감액 완납 신청을 하게 되면 앞으로 보험료는 안 내도 됩니다. 5년이 남았는데. 그렇죠. 그 대신에 주계약 1억 원의 보장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중에 15년을 냈으니까 4분의 3을 납입을 하셨죠. 그럼 보장도 1억 원의 4분의 3인 즉 7,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다 키워놓으신 분들은 사망보장이 1억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죠. 오히려 매월 20만 원씩 보험료를 줄이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감액 완납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간혹 가다가 너무 돈이 지금 없어. 그럴 때 우리 왜 코로나 시절 뭐 이럴 때 진짜 너무 일이 안 돼서 아 진짜 돈이 너무 필요해. 거기다가 지금 나가는 돈들이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나 종신보험이나 CI보험 같은 경우에 돈이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 그동안 냈던 돈들이 너무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해지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감액 완납이라는 이걸 활용을 하면 이렇게 방법이 있었는데 모르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보장이 꼭 필요 없는 경우에 이 감액 완납이라는 방법을 쓰면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사망보장 보험의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주신 게 종신이나 아니면은 CI 보험만 예를 들어주셔서.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의 사망보장 감액 완납 케이스가 많은 이유가 네. 이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의 주계약으로 잡혀있는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감액 완납은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얼마 안 되는 뭐 3,000원, 5,000원짜리의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줄여봤자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망보험금이라는 주계약의 감액 완납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주신 부분이 보험료를 줄이는 게 우리가 생활비를 좀 줄여서 부담을 없애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사망보장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신 거다라는 거네요. 마지막 보험료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주계약 감액입니다. 말 그대로 주계약을 감액, 줄이는 거죠. 그럼 보험료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겠죠. 똑같은 예를 들면 종신보험이나 CI보험에 실손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신 분 예전에 그렇게 많이들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 보통 실손 특약은 한 2, 3만 원이면 되는데 주계약 사망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서 이렇게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고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하기에는 치료 이력이 있어서 새로 가입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필요한 건 주계약이 아니라 실손 특약이거든요. 물론 요즘에 이제 새로 생긴 실손 전환 제도를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이라면 아무래도 고민이 되시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주계약을 감액하게 되면 보험료는 많이 낮추면서 실손은 실손대로 예전 실손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계약을 감액하는 게 보험료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계약을 감액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망보장에 따른 금액은 1억에서 7,500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네요. 감액 완납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최소 사망보장이 2천이라면 2천까지 줄이는 거죠. 감액을 하는 거다. 이건 맞습니다. 감액 완납이 아니라 감액.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한다. 단, 불필요한 특약이 어떤 건지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삭제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감액 완납. 오래된 종신보험이나 CI보험, 해약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앞으로 더 내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계약 감액. 특약은 꼭 필요한데 주계약의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나한테 잘 맞는가? 요것도 또 고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딱 맞는 보험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험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큰 돈을 납부하는 보장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당장 내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정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동안도 힘든 가운데 유지를 해온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게다가 보험은 냈던 돈을 전부 돌려주지도 않거든요. 너무 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재무고민 상담소 찾아와 주신 청취자분의 사연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번 사연의 청취자님은 두 부부가 합쳐서 한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었는데요. 예, 남편분은 개인 택시를 하고 계셨고 아내분은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내분께서 요즘 들어서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고 판매직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좀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택시도 예전만큼 수입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예전엔 부담이 안 됐던 보험료가 이제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우선 남편분 보험은요 총 5건의 가입 중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CI 보험이 2건 이렇게 33만 원 내고 계셨고 종신보험은 1건에 14만 원, 운전자 보험 2건에 8만 원 이렇게 총 55만 원을 납입 중이셨거든요. 우선 CI 보험을 하나 보면 이 중에 하나는 2008년에 가입을 하신 건데요. 이 보험을 지금 해지하면 해지한금이 3,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보장받는 게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5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보장을 그대로 받으려면 앞으로 1,2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요. 주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1번 앞으로 1,200만 원을 더 내서 중대한 질병 5천만 원을 그냥 보장받는다. 2번 아까 말씀드렸던 감액 완납을 해서 보장을 줄이고 납입을 끝내버린다. 3번 해지를 하고 해지한급금 3,800만 원을 받는다. 주디라면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는 오늘 앞서 설명을 해준 감액 완납이 아닐까요? 땡입니다.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나네. 그 설명을 왜 했어요 앞에서? 이분께는 네. 3번 해지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좀 보여요. 왜요? 왜냐하면 거의 다 납입한 보험을 왜 해지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CI 보험은 보장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험의 효율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을 정리하면 지금 당장 해지환급금 3,80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1,200만 원을 안 내도 되죠. 따라서 이분에게는 5천만 원의 이득이 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5천이 생기는 거고 중대한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5천만 원이 생기는 거니까 3번이 이분께는 종합적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돈을 다 내도 5천만 원이구나. 내야 될 그렇죠. 돈이 5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서 다른 또 CI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안타깝게도 저축 목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가입을 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신보험이나 CI 보험은 사업비가 30% 이상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 자체에 맞지 않고요.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감액 완납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또 다른 CI 상품 하나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신보험이 한 건 더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실손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이 상품은 주계약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 이렇게 하면 13만 원의 종신보험 보험료가 8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감액 완납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이상은 돼야 돼요?
보통 납입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되고요. 보통 또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년 이상 납입 기간을 채워야 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CI 보험과 종신보험 교통 정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이 남아 있어요. 특이한 게 운전자 보험을 2건 가입을 하셨는데 이 운전자 보험 여러분 나는 한 건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 보장이 안 돼서 보통은 한 건만 가입하겠지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독특한 게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운전자 보험을 2건씩 가지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법이 바뀔 때 우리 운전자 보험 보강 필요합니다 하던 그때 하나씩 더 가입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2건 이상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운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쪽이 좀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중복 가입을 좀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번 증권을 보니까 하나는 운전자 보험이 맞고요. 네. 하나는 말만 운전자 보험이고 골절, 화상 이런 상해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험료 2건에서 한 8만 원이나 하거든요. 골절 넣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넣고 운전자 특약 넣고 해도 영업용 기준 한 4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냐? 적립보험료와 불필요한 특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적립보험료는 보상과 상관없이 적립을 했다가 이 보험의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인데요. 그렇죠. 지금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굳이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정리를 하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냥 적립보험료를 빼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게 유리해요. 왜요? 예. 적립보험료를 서로 대답 미루다가 지금 당황했죠. 적립보험료는 안 넣는 것이 유리하고 질문이 뭐였죠? 제가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적립보험료는 내 보장하고 상관없이 많이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적립보험료를 나중에 100% 다 돌려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이율이 붙어서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적립보험료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유리한 방법은 아닌 거죠.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김수영 전문가가 몸이 아직 다 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김수영 전문가랑 윤성혁 전문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윤성혁 전문가가 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김수영 전문가는 당연히 윤성혁 전문가가 대답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윤성혁 전문가는 자기 얘기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한테 그렇게 찰지게 땡 해놓고 자기는 딴 생각을 하고 땡! 나도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네. 적립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지를 하고 어차피 운전자 보험은 계속해서 다시 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사연자분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적립보험료와 불필요한 특약이 문제라면 방송 초반에 알려주셨던 보험료 줄이는 방법들 방금 전에 다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험들은 좀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좀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요 운전자 보험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쉽게 말씀드리면 합의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 운전자 보험은 5천만 원이 한도였는데 네. 최근 운전자 보험은 2억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예전에는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는 7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죠. 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이었는데? 예, 7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럼 저 다시 해야 돼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괜찮아요? 재밌는 거 요것만 좀 말씀드리면 네. 5천만 원으로 가입했는데 나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러신 분들은 2천만 원만 추가로 특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고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자 그리고 또한 예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형사 기소 단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경찰 약식 조사 단계부터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묶어서 바꾸시는 것이 유리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예전 한도와 보장 범위가 작았던 운전자 보험에 비했을 때 많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의 적립보험료나 불필요한 특약이 많아서 보험료가 많아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새로운 운전자 보험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자, 그럼 남편분 보험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부족한 보장들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CI 보험과 종신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정리하고 나면 실손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종신보험 한 건만 남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계약 감액을 해서 8만 원대로 낮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부족한 보장을 채워놔야 되는데요. 암 3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을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까지 빈틈없이 보완하는데 한 16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여기에 운전자 보험을 4만 원으로 바꿨는데요. 일반 운전자분이라면 만 원대면 충분하지만 이 남편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영업용 운전자로 가입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 총 20만 원 정도로 컨설팅이 완료되고요. 기존 실손보험과 합하면 28만 원으로 남편분 보험은 해결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기존에 남편분이 보험료를 52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28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거의 절반이 됐습니다. 24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 보험도 살펴주시죠. 네, 아내분은 종신보험 한 건, 건강보험 한 건 이렇게 총 2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예, 종신보험에서 암 진단 특약이 있었는데요. 워낙 오래전에 가입한 건이라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았고요. 또 3년만 더 내시면 납입이 끝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요 종신보험은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1만 원씩 내고 있는 건강보험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실손보험과 암, 뇌출혈, 급성신혈증 특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에서는 우선 진단금이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보장 범위도 뇌출혈과 급성신경색증으로 협소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또 암도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적게 좀 지급이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료와 보장 범위 둘 다 문제가 많은 보험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새로 가입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러게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이 보험은. 그렇죠. 그리고 실손보험은 전화를 통해서 3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낮췄고요. 나머지 암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질병 상해 수술비를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빈틈없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9만 원이면 됩니다. 와. 그럼 기존 보험료에서 보험료를 많이 줄이진 못했지만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건강보험은 앞으로 보험료가 비갱신형이니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보험료는 많이 절약했다고 봐도 되고요. 또 보장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 두 가지를 다 챙겨드렸으니까 일단 뭐 안심이 됩니다.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 보험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큰 돈을 납부해야 되는 보장성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어떤 걸 보장받고 있는지 대부분은 잘 몰라요. 왜? 아는 사람이 권해서 가입을 했거나 좋다고 하니까 믿고 가입을 했거나 그냥 필요할 때 보장 당연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거나 근데 우리가 가입한 여러 가지 보험들 그중에 한 가지 보험만 해도요. 총 납입 보험료를 따져보면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되거든요. 근데 그 큰 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내 보험, 우리 가족들 보험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죠. 자, 청취자분들의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웅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제가 국가유공자인데요. 일부 보험들, 뭐 암보험이나 뇌혈관, 심혈관 이런 보험들이 좀 부족해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보훈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 보험을 들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희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치료 금액이 안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치료금 쓴 금만큼 보험금이 나오는 실손보험금은 이분께는 필요가 없을 걸로 보여져요. 다만 그래도 정액담보들 중에서 진단금들과 그리고 중대한 수술들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 특약들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유는 내가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혹은 큰 수술을 할 경우에는 치료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생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 소득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암, 뇌, 심장 등의 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중요한 정액 보장들은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1745님께서 보험증권 봤더니 뇌혈관 질환 1 진단담보, 뇌혈관 질환 2 진단담보, 심혈관 질환도 5개로 나뉘어서
되어 있어요. 근데 방송 열심히 들을 때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담보 이렇게 있으면 돼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회사마다 보험사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데는 그냥 원투 안 나눠져 있고 뇌혈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경우서 뇌혈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뇌에 대해서 다 받으신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허혈성하고 심혈관 질환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허혈성은 저희가 심장에 대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빠지는 코드가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심혈관이 허혈성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뇌혈관이나 이런 걸 가입하시는 건 좋은데 요분은 증권을 잘 보실 때 이게 보험료가 너무 싸다면 이게 갱신형 앞에 갱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2개 다 가입을 해야 되고 5개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 회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들은 한 2개 뇌혈관을 하나면 가입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장 쪽은 심혈관하고 허혈성 같이 가입하면 2개로 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걸 세부적으로 쪼개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하셨으면 100% 다 가입하셨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군요. 자,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578 하나님. 질병 후유장애랑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후유장애가 나눠져 있던데 다 보니까 질병보단 상해가 다 크더라고요. 2~3배씩은 크게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면 상해 후유장애하고 질병 후유장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질병의 빈도가 상해로 보험금을 타는 것보다는 그 질병의 빈도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상해 이런 후유장애들은 보장 금액이 크고 질병 후유장애는 아무래도 적은 거겠죠. 근데 이번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이게 50%부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20%부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3%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건 3%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몸이 80% 이상이라면 80% 이상 다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첫째. 네, 물가는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보험료가 요즘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렇다고 유지하던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면밀히 점검하고 조정하면 보험료 반드시 줄이실 수 있거든요. 네. 둘째. 네, 아직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몇 벌씩 껴입고 계신가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된 보험이 없는지,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네. 자, 지금까지 재무상담소 김수용, 윤성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